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과연 그 바닥을 쳤느냐, 저점과 저점의 사이 길이 30일,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의 사이 길이 30일, 이런 부분들, 저점에서는 장대 음봉의 중심 쪽에서 양식자는 상승 인텐.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상승 인텐이 나왔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환율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뭐 여러 악재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나온 부분들이 계속 악재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부분들이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부분들이 뭐 등장을 좀 했고요. 또 새롭게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제 중국은 헝다그룹 관련된 부분하고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쳤죠. 그다음에 뭐 대만과의 무력 충돌 위기 이런 부분들은 양념 정도 좀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원자재가 급등, 특히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 급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제에 타격이 있는지는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장기화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 대한 그 어떤 공급 체인 그 라인들이 곳곳에서 일단 뭐 약간 균열이 있었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문제, 제조업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그 전력난 때문에 더 부각이 좀 됐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수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제 공급이 차질이 됐을 때는 요거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요가 없는데 이제 공급이 넘쳐난다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병목 현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은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 1200원이 이제 맥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8일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더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지만은 지수하고 거의 연동되지는 않는다고, 약간 그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죠. 정확히 연동은 되진 않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200원, 그러니까 1200원이 하나 이제 변곡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200원. 1200원에서 10원 부족한 지금은 1193원 향해서 가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10원이죠. 1190원이기 때문에 7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근데 환율에 있어서는 뭐 10원, 20원이 굉장히 큰 진폭입니다. 알다시피 막대한 무역 규모로 봤을 때 막대한 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꺾이진 않았지만은 저점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 약 20일째 해당이 좀 되죠. 20일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변곡에 좀 임박을 좀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일을 넘어서 그 21일째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최저점에서 보면은 이번 주까지 87일에 해당이 되는데,
그 한 달의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곡점 자리의 가능성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올봉으로도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올봉으로 보면은 이제 5개월 탄생 파동, 그 다음에 5개월 상승이 좀 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개월 동안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크게 급락한 다음에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되돌림이나 쌍봉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전체 급락에 대한 절반까지 올라왔죠. 절반에서 살짝 지금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라 할지라도 한번 크게 접어줬다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되돌림이면은 여기가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3파동이기 때문에 조정 4파동, 다시 5파동 이렇게 뭐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급락에 대한 되돌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을 원달러 환율 부분들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방향하고 시장의 방향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지금 현재 거래소의 행보 구간하고는 일치를 합니다. 거래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소 종합지수인데, 거래소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가 뭐예요? 횡보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래소 지수가 고점을 치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또 최근에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 이유하고 원달러 환율의 전 차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차트의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의 차트 모습은 1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 급락한 시점과 유동성 랠리는 같습니다. 근데 매일, 그러니까 날짜를 하루 오차 없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며칠 안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금리 인상이 되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자가 좀 나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 심리가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되고, 환율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안정이 좀 일어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부동산 위기라든가 서민 금융 뭐 이런 어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정사실이라 했을 때는 미리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수가 상승장일 거나 행보장이 있을 때는 지수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그렇죠?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내 종목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 뭐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죠. 물론 이제 테마로 봤을 때는 뭐 움직이는 종목이 있지만은, 그래서 대다수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장세 급락장은 이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 빠지느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장세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장세 급락을 이제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장세 급락이니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버티고 나중에 반등식 교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손절을 했으면 재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피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20일, 60일 사이클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의 사이클이 이제 30일,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의 사이클이 30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항시 이제 파도를 타서 일정한 추세, 일단은 파도처럼 이 일정한 진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하단수로 봤을 때는 정확히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 할지라도 한번 크게 들어올다 빠지고 하락이 완성이 되면은 어쨌든 들어올다가 눌림목 찍고 올라가는 거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여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이랑 쓴 파도의 등각 일정한 진폭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일정한 등각 추세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진폭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중심을 다시 한번 그어 보면은 이거입니다. 그렇죠? 이 진폭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저항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항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정한 등각 진폭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하락이죠. 상승 추세는 이제 상승의 이제 등각, 그 다음에 행보 추세에서는 이제 행보의 등각 이런 부분하고 항시 중심축을 항시 이제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법칙, 심리법칙, 뭐 자연법칙 어떤 것이 적용을 하더라도 일정한 규칙과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즉석에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즉석에서 뭐 찾아낸 건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이렇게 진폭이 있죠. 이렇게 물결처럼 그죠? 그리고 물결의 수위가 있습니다. 그 중심축에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등각으로 바뀌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등각으로 이게 바뀌는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파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물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거 있죠. 물결. 이 물결 같은 경우도 일정한 파도가 치고 그죠? 일정한 진폭 안에서 수평선이죠. 위아래 이제 등락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충격파, 이제 하락의 충격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이걸 추세의 중심선을 20일로 표현을 하거나 작은 파동에서는 20일로 하거나 큰 파동에서는 이제 60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60일로 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60일의 하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60일 파동이 이제 하락이다. 요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60일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60일 파동 이렇게 하나의 시간 단위 패턴으로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60일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음 60일은 그럼 행보일까?
또는 상승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요것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60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다음 60일이 행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행보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가가 계속 이게 박스권으로 1, 2주 오른 다음에 1, 2주 빠지고 2, 3주 오른 다음에 2, 3주 빠지고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다음 60일이 이제 상승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상승일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승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렇게 20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다가 2단 상승의 1단 조정, 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연초에 이제 급등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60일의 이제 시간 단위 패턴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거래소 시장을 이제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추세에서는 하루 양봉이 이제 추세 반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현재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이 종가상으로 5일선을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뭐냐면은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측은 하지만은 어째요?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물론 5일선을 돌파를 해줬느냐 안 해, 돌파하고 종가를 안착하면은 이것만 확인하면은 하락 추세는 완벽하죠. 근데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하는 낭패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시장 지금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제 이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캔들로 보면은 이 음봉에 이제 캔들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캔들로 보시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들로 보시면은 이 3일 전에 이 음봉이죠. 이 3일 전에 음봉, 그 다음에 음봉에 대한 중심이 중심 이쪽에서 양십자 도정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이제 중심축이죠.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거는 상승 잉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잉태형.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점에서는 장대 음봉의 중심 위쪽에서 양십자면 상승 잉태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상승 잉태형이 나왔죠. 상승 잉태형이 나왔고, 오늘은 중심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중심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중심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은 시간 이격이 소모된 뒤에 보통 일반적으로 5일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급등을 하죠. 장대 음봉의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를 좀 합니다. 그래서 잉태행위를 한 겁니다. 잉태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하지 않았죠. 이게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이미 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째요? 출산을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이제 탄생 출발하게 된다. 그죠? 출발하기 전에 잉태. 이제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계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잉태를 한 거죠. 10개월의 임신 기간 지나면은 이제 이게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 잉태란 것은 상승이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
그 주가가 종가가 저가인 했을 때 바이오주는 어땠습니까? 종가에 다 들어올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되니까 더 들어올리구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줬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망치형 음봉, 그렇죠? 망치형 음봉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점으로 좀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점으로, 그렇죠? 물론 주초에는 약세지만 주말에 이제 강세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지수는 이런 모습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은, 주봉으로 환산해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딱 4개월입니다. 4416일이죠. 첫 고점에서 20일. 다음 주가 40일 변곡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이제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정확히 박스권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 고점이죠. 이제 고점을 이제 기록했고, 이제 이 원화 강세에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이 매도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제 변곡이 이제 기본적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올봉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1년짜리죠. 1년짜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출발했어요? 11월부터 출발이 됐죠. 10월이 저점이고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웬만한 시세는 다 안 됐다는 이야기죠.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횡보 등락, 이 횡보 등락한 가운데 지수로 급등하지 않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계속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상승장이 계속이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1년마다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개월 주기 사이클에도 좀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연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연봉으로 보시면은 10년 상승, 그다음에 10년 조정, 그다음에 이제 10년 상승,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10년 행보가 조금 더 지났죠. 근데 그 과거에는 10년 상승, 10년 조정, 그다음에 10년 상승, 10년 조정인데 기간이 좀 더 오버됐습니다. 그렇죠? 약간 딜레이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딜레이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고점에서 이제 요거는 12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24 이제 여기가 지금 되죠. 이제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10년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행보 기간이 더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 10년 주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 상승이죠. 그러니까 10년 상승, 10년 행보, 그 다음에 10년 상승, 10년 행보, 이 주기로를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 17년이죠. 이제 17년부터 이제 이게 10년 주기를 믿었기 때문에 큰 상승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을 유심히 이제 봤었던 거고, 그렇지만은 한번 그 기간 조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5년이라는 부분들이 한 번 더 개입이 좀 됐는데,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10년 내지 12년 사이클이 존재를 한다.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 10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년으로 나눠졌죠. 크게는 급등, 이제 행보의 급자라.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2003년에서 5년에 이 5년 연속 파동이 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번 흐름이 주기 반복이란 거죠. 주기 반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론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명분,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을 보시면은 이제 무료로 카카오톡 카톡방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꿈꾸는 성공 투자의 희망. 행복하고 안전한 투자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냉정한 주식시장. 대박의 꿈은 좌절되고 희망은 뜬구름이 되어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까? 날씨처럼 돌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조정의 어두움이 찾아오면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여러분의 계좌는 매일 물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타이밍을 제시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고수익 투자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린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 임 회장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튜브 방송 장비를 갖추고 투자 정보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파동이론가가 리딩하는 놀라운 대박 수익의 전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